한번 보면 자 어쩐 2차 정사각형열이래. 자 그리고 나서 이거의 값을 구하니까 얘를 일단 먼저 한번 그냥 나열해 본다면 이런 모양이겠지. 여기 A11이고 그지? 얘가 A12, 얘가 A의 21이고 그지? 얘가 A의 2다라고 니네한테 써달라 이런 말이겠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얘를 IJ 봤을 때 이거의 값에서 만족하는 정수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 그냥 대입만 하면 끝나는 문제라. 이건 뭐야? x제곱에 그지? 마이너스에 11 대입하니까 5x 나올 테고 그지? 그 다음에 11 대입하니까 플러스 6이 0 이하다. 이거 풀어달라는 거네. 그럼 이거의 범위는 뭐? 얘가 11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테니까 x의 범위는 2부터 3까지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의 모든 합을 그냥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a11의 값은 결국 뭐가 되냐면 2랑 3밖에 안 되니까 5다라고 이렇게 그냥 써달라는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되는 문제지. 또 마찬가지야. 1, 2 대입해봐. 그럼 얘는 x제곱에 그지? 1, 2 대입하면 앞에다 1 대입하고 뒤에다 2 집어넣는 거니까 1에다 2 집어넣으면 얼마? 8 나오나? 마이너스 8x 그지? 그 다음 1, 2 집어넣으면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네 그지? 얘가 또 0 이하인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니네 인수분해 2, 6, 마이너스 2, 6을 하니까 x는 2 이상 6 이하다라고 니네가 쓸 수 있지 않겠니? 그럼 결국 여기서 만족하는 x의 값은 2, 3, 4, 5, 6이 돼버리니까 그지? 9에다가 3, 9, 2, 18에 얼마? 22? 뭐야? 22가 없는데? 8에다가 8에 8에 10, 20 나오겠네 그지? 20 이렇게 되겠네 그지? 뭐 그럼 벌써 답은 뭐 4번이다 라는 걸 니네가 찾을 수 있겠지 그지? 나머지 문제는 어차피 니네가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치?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4번. 자 이번엔 또 3차 정사각형열이래. 3차 정사각형열이라는 게 뭐냐면 A12 이렇게 다 나타내래 그지? A13의 형태를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겠네 그지?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또 3차 정사각형이니까 A11 그지? A12, A13, A21, A22에 A23에 A31에 일단 다 쓸게. A32에 A33이다라고 쓰고 문제 한번 접근해 볼게. 자 이렇게 쓴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각 A의 1행, 2행, 3행의 성분의 곱은 144, 140, 18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 알려준 대로 써보면 A11 곱하기 A12 곱하기 A13이 얼마냐면 144랍니다. 그치?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A에 21 곱하기 A에 22 곱하기 A에 23이 140이다라고 니한테 말해줘. 자, 그 다음에 또 A에 귀찮아. 31 곱하기 A에 32 곱하기 A에 33은 또 얼마냐라고 니한테 물어봤냐면 18이다라고 니한테 이렇게 말해준 거야. 그 다음 또 끝난 게 아니네. 자, 이번에는 1열, 2열, 3열을 또 곱해달라고 했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엔 또 A에 11 곱하기 A에 21 곱하기 A에 31을 곱해준 게 얼마냐면 36. A에 21 곱하기 A에 22 곱하기 A에 23 그지? 23 곱한 게 잠깐만 잘못 썼지? A에 2열이니까 잘못 썼다. 에이씨. A에 얼마야? 1, 2 곱하기지. A에 2, 2 곱하기지. A에 3, 2를 곱한 게 얼마 나온다고 했냐면 42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열도 곱해주니까 A에 1, 3 곱하기 A에 1, 2, 3 곱하기 A에 3, 3, 2 얼마가 나온다고 했냐면 240이 나온다. 이렇게 니한테 말해줘.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는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지금 이런 느낌인 거고. 그지? 이게 노란색의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하고 그지? 이렇게 곱한 게 지금 니한테 뭐 얘다라고 니네한테 해줬어. 그지? 그리고 어차피 성분은 1과 9까지의 숫자를 써서 나타낸 거라고 했어. 그지? 1과 9까지의 숫자를 써가지고. 자, 그럼 내가 뭐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그러니까 얘랑 얘가 한번 해볼까? 얘 숫자가 좀 작은 걸 한번 이용해보고 싶어서 그래. 자, 니네 봐봐. 야, 얘랑 얘를 먼저 한번 비교해볼래? 얘랑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지금. 얘 A의 얘 느낌이 지금 이거잖아. 얘들아, 이거랑 이거를 보면, 여기서 얘가 공통으로 들어가지 않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니한테 이거 곱하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 곱한 게 18이고 이거 곱한 게 지금 240이라고 있거든. 그럼 실제로 얘가 공약수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어? 공약수의 역할을. 숫자가 작으면 이제 공약수를 좀 찾기가 편할 것 같아서 얘들아 18이랑 240을 가지고 공약수를 한번 내가 찾아본다라면 얘를 6으로 나눠버리면 6, 3, 18에 그지? 40이니까 공약수가 6이 나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6의 약수 중에 뭔가가 나와줘야 돼. 얘는 6의 약수 중에 뭔가가. 그러니까 얘가 6의 약수 중에 뭐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1, 2, 3, 6밖에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 그럼 니네 생각해봐. 얘가 만약 1이라고 잡잖아. 얘가 1이라고 잡으면 이거 3개 곱한 게 240 나와야 되는데 240 나오려면 이 숫자들이 1의 자리 숫자 곱해가지고 240 절대 못 나오지. 그러니까 1은 절대 아니겠네. 2는 120이잖아. 120도 절대 나올 수 없겠지. 3이면 얼마? 80이지. 80도 나올 수 있나? 9랑 10이랑 80 해봤자 8이랑 10밖에 없겠네. 그지? 아무리 작은 숫자 2개 곱해봤자 얘도 안 되겠네. 그래서 일단 니네가 확실한 게 하나를 찾아냈네. 여기 값은 일단 무조건 6이겠구나라는 걸 니네가 일단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했니? 그럼 얘들아 여기가 6이겠구나라는 걸 찾아냈으면 니네가 얘랑 얘가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뭐 해야 돼? 얘가 벌써 6 차지했으니까 1, 3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얘는 1 또는 3을 분명히 뭔가를 얘가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것만 일단 예상을 한번 해놔보자. 그지?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레파토리를 한번 풀어본다라면 이번엔 또 얘랑 한번 해볼까?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 얘랑 한번 해보자. 이번에 얘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랑 하는 게 편하려나? 잠깐만. 뭐랑 하는 게 편할까? 140이랑 42? 140이랑 그냥 얘랑 가볼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 아는 게 좀 나오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얘랑 그냥 얘로 가보자. 그냥. 뭐라도 하나 아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아니면 얘랑 얘로? 얘 좀 작은 숫자가 아니다. 그냥 이렇게 가볼게. 자, 얘랑 얘로 한번 가보자. 얘랑. 얘가 얼마냐면 얘들아 지금 140이야. 얘가 얼마냐면 지금 240입니다. 얘랑 얘로 가볼게. 알겠지? 얘랑 얘를 가지고. 그럼 또 이번에는 어차피 얘가 공약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해. 그래서 니네가 140이랑 이번에는 240으로 가볼게. 좀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10이면 14, 24에 2로 날려버리니까 얼마야? 7이랑 12 나오겠네.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가 돼야 되냐? 여기 들어갈 말은 20의 약수가 되지 않겠어? 20의 약수.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자, 그럼 여기 20의 약수. 오케이. 20의 약수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할만하겠다. 얘들아 여기 20의 약수가 들어가야 돼 일단. 그럼 20의 약수도 니네가 써보면 뭐가 있냐면 얘들아 1, 2, 4, 5, 10, 20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10이랑 20은 못 들어가는 거 알고 있지? 왜냐면 1부터 9까지만 들어간다고 해서 못 들어가겠지. 그리고 1도 못 들어간다. 왜? 1은 이 둘 중에 하나 가져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도 지워.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어차피 2, 4, 5밖에 안 되겠네. 그지? 여기에는 분명히 2, 4, 5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보자. 자, 2라고 생각해 볼래?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12지. 근데 이거 3개 곱한 게 얼마 나와야 된다고 했어? 아까 240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2도 안 되지 않겠니? 그럼 4라고 하면 4, 6에 24잖아. 그럼 10 나와야 되니까 얘도 안 되네. 이해했지?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네. 그럼 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겠니 얘들아? 5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가 5라는 소리는 또 5, 6에 30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만은 또 얼마가 되겠어 얘들아? 8이다가 돼버리네. 8. 이해했니? 하나 더 찾아봐야겠네. 이거만 가지고는 좀 어렵고 여기서 자 이번에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번에는 뭐 상관없어. 이거 니네 마음대로 계속 해봐. 이거랑 이거 한번 해볼까? 어차피 아는 게 계속 요 가지고 여기도 뭔가를 하나 찾아내고 싶어서. 근데 끝났네.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1행 3열 찾아달라고 했지. 답은 얼마 얘들아? 8. 이해했지? 나머지 어차피 찾을 필요도 없었겠네. 됐지? 약간 추론하는 문제네. 그지? 5번. 자, 모든 성분이 또 이렇게 뭐 나와 있어. 그지? 자, 근데 얘가 뭐를 말한 거냐면 A1, A2 뭐에 5명이 서로 악수한 결과를 이용한 거래. 악수한 결과를. 그래서 A1이랑 AJ가 악수를 했을 땐 1이라고 쓰고 안 했을 때는 0이라고 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여기에 뭐 1, 2, 3, 4, 1, 2, 4, 여기가 이제 1행, 2행, 3행, 4행, 5행이고 여기도 1열, 2열, 3열, 4열이니까 1이랑 악수를 했냐 안 했냐? 당연히 1이랑 1은 악수를 못하지. 같은 사람이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 부분은 다 0일 수밖에 없겠네 현실적으로 일단.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나 2랑 1이랑 악수를 했냐라고 묻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또다시 봐봐. 1이랑 2가 악수를 했냐라고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1이랑 2가 악수를 했다는 소리는 2랑 1도 당연히 악수를 했으니까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돼? 1이 들어가 버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렇다는 소리는 니네가 얘가 대칭이구나. 대칭으로 생겼겠구나.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는 당연히 0, 1, 0, 0, 1, 0이 이렇게 다 채워지겠네. 이해했지? 그리고 여기에도 1, 1이 채워지겠지. 대칭으로 생겨야 되더라.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채울 수 있는 거 다 채웠나? 이제 우리가 아는 거? 1, 1, 여기도 채울 수 있겠네. 0까지. 얘랑 이렇게 서로 대칭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악수한 거니까 똑같을 거 아니냐고 내가. 그럼 나머지 부분은 모르겠네. 뭐 여기다가 그냥 뭐 A, B, C라고 써볼까 이렇게? 그럼 여기도 그냥 A, B, C 이렇게 돼버리겠네. 악수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는 상황입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문제로 들어가 보자. A1과 악수한 사람은 2랑 4다. 그러니까 A랑 악수, A1이랑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A1이랑 악수한 애가 A2랑 A4냐라고 니한테 물어봤거든? A1이랑 악수한 사람이 A2랑 A4 맞냐? 맞지 않냐? 맞지? 이해했지? 2랑 4지, 그지? 니은 A2와 악수한 사람 총 3명이다라고 물어봤거든? 2번이랑 악수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어본 거 아니야? 2번이랑 악수한 사람. 몇 명이야? 3명이지. 1번이랑 악수했고 3번이랑 악수했고 4번이랑 악수했잖아. 그래서 니은도 참이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행렬 M의 모든 성분의 합이 12라고 했거든. 얘들아. 여기에 있는 애들아 모든 성분을 다 더하면 12가 나온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지금 1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쪽에 4개 있으니까 이쪽도 당연히 4개 있겠지. 그지? 8에다가 그지? A가 2개, B가 2개, C가 2개 아닙니까? 이렇게. 이 성분을 모두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고 했냐면 12가 나온다고 했거든, 니한테. 그럼 결국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얼마인 거야? 4네.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인 거야, 얘들아? 2가 돼버리겠네. 그럼 실제로 어차피 A, B, C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1 아니면 0밖에 없어. 악수했으면 1, 안 했으면 0이야. 그럼 이 셋 중에 2개가 1이어야 돼. 2개가 1, 알겠지?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적어도 한 사람은 악수를 한 번만 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거든? 야, 그럼 니네 잘 봐. A, B, C가 니네한테 뭐라고 했냐면 A, B, C가 더해서 2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얘가 1, 1 아니면 얘가 1, 1 아니면 얘가 1, 1일 수밖에 없잖아. 어차피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 얘들아. A, B가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에 1,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럼 얘는 무조건 0이겠지. 이제. 그럼 여기서 얘들아 악수를 한 번만 한 사람 있어 없어? 있지. 누구야? 5번이겠지. 그지? 이때는 일단 5번이라는 사람은 무조건 악수를 한 번밖에 안 한 거야. 이해했습니까? 일단 이런 경우 되네. 두 번째로는 BC가 111이라고 할게요. BC가 111이라는 거 여기가 11인 거 그지? 여기가 0인 거잖아. 그럼 얘들아 여기서 악수를 한 번만 한 사람 있어 없어? BC가 있어 없어 얘들아? 여기가 0인 거 그지? 여기가 1인 거잖아. 그지? 여기가 C가 여기가 얼마인 거야? C가 1인 거야? 그러면 악수를 한 번만 한 사람 있어 없어? 없네. 거짓이겠네. 적어도 한 명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없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에는 악수를 한 번 한 사람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디귿은 그냥 거짓이다라고 풀어주면 되겠네. 적어도 한 명 있다고 했는데 없는 거니까. 됐지? 8번.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8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뭐 두 행렬이 같대. 얘들아 두 행렬이 같다는 건 뭐야? 각각의 성분들이 모두 다 같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딱 보자마자 야, 첫 번째 거에서 보자마자 뭐 다 알려준 것 같은데? 이거 얘랑 3XYZ가 같다잖아. 솔직히 너무 유명한 애지, 그지?
보자마자 뭐라고 써야 돼? x랑 y랑 z랑 같다라고 바로 써야 돼. 지금 이게 안 떠오르면 진짜 시험 조지는 거야. 바로 똑같다는 거. 야, 그러면 벌써 이 2 곱하기 2행렬에서 2행 2열을 봐봐. x, y, z가 똑같으니까 x의 3승이 얼마라는 거야? 결과론적으로 64라는 건데 얘가 2의 6승이니까 결국 x가 얼마라는 소리야? 2의 2승 4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결과론적으로 x, y, z는 모두 다 얼마라는 거야? 4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 이해했니? 그럼 결국 a에 들어갈 말은 얼마야? 4, 3, 12일 테고 얘는 얼마겠어요? 4, 4, 16이 3개 있는 거잖아. 48. 끝. 이렇게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거 뭐 못 풀만한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그지? 너무 유명한 애야. 첫 번째 내용. 이번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나올 문제입니다. 중간고사에서 10번. 자, A랑 B랑 모두 다 이걸 만족한다고 했거든. 야, 잘 들어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그 어떤 성분에다 K를 곱하면 B의 성분이 다 나온다며. 그러니까 A의 모든 성분에다가 각각의 성분에다 K를 곱하면 B의 행렬이 다 나온다는 소리는 그냥 난 이걸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B 행렬은 K, A 행렬이다라고 써도 상관없지 않냐? 왜냐면 A 행렬의 각 성분에다가 모두 다 K를 곱했더니 B 행렬이 나온다 이런 말이잖아. 이해한 거 맞지? 그래서 B는 K, A 행렬이래.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 2A 마이너스 KA 행렬은 A 플러스 K제곱 B 행렬이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야. K는 어차피 실수니까 의미 없는 거지. 아이고, K제곱 A 행렬이겠지. 그럼 여기서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얘는 2-KA 행렬과 1 플러스 K제곱 A 행렬은 같을 수밖에 없어. 실수배는 애들아 교환법칙 당연히 가능한 거야. 앞에다 1을 곱하나 뒤에다 1을 곱하나 의미 없습니다. 자, 정리 들어가지고 그럼 얘랑이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2-K랑 1 플러스 K제곱이 같아야 되니까 K제곱 플러스 K 그 다음 얼마야? 마이너스 1은 0이어야겠네. 문제에서 이 K의 값의 모든 합을 구하니까 답은 얼마야? 마이너스 1 됐지? 11번. 자, A랑 B의 행렬에 대해서 다 줬고 뭐 이 행렬이라는 건 단위 행렬을 의미할 테니까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보면,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어차피 각각의 성분만 비교하면서 갈게. 그냥 다 쓰기 좀 귀찮아서 그래야겠지? 각각의 성분만 그냥 비교하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1행 1열끼리만 비교해봐. 뭐 나오겠어요? 4x제곱 플러스 4y제곱에 그 다음 뭐가 되겠어? 얘 어차피 마이너스 17에 x 빼기 y다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그지?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지? 이런 게 뭐가 나와? 자, 17이 아니지. 미안. 얼마야, 그냥? x 마이너스 y겠지, 그지? 왜냐면 여기서 2행렬이라는 건 다시 한번 쓰면 2는 1001을 의미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문제가 좀 잘못되긴 했네. 여기서 2가 단위 행렬이란 말 안 써주긴 했네. 그러니까 원래 2라는 거에 단위 행렬이라는 뭐 2는 단위 행렬이란 말이 원래 들어가야 돼, 알겠지? 이거 좀 약간 문제가 좀 잘못됐네. 왜냐면 2가 뭐 무조건 2가 단위 행렬은 아니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치? 알겠지? 이거 조금 문제가 애매모호하게 나왔네. 뭐 좀 문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치? 단 2는 2차 뭐 정사각 단위 행렬이다라는 말이 원래 있어야만 하는 거긴 해. 자, 어쨌든 근데 뭐 니네가 충분히 그 말 뜻인 걸 알 테니까. 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얘가 17이다라고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맞지? 그 다음 두 번째도 또 한번 해보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1행 2열로 봐봐, 알겠지? 1행 2열 성분 가지고 식 세워버릴 거야. 1행 2열 성분 가지고 얘가 얼마여야 되냐? 얘들아 그냥 4여야겠지. 왜냐면 어차피 여기 0이니까 얘들아 0에다가 뭐 실수해봤자 의미 없는 상황이겠지, 이렇게. 자, 이번에는 2행 1열 가지고 식 세워볼게. 2행 1열 가지고 식 세워버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은 4지. 똑같이 나오네. 똑같이 나오지. 자, 이번에는 2행 2열 성분 가지고 식 세워볼게. 0 나올 테고, 그지? 왜냐면 얘랑 곱하니까 0 나오는 거지, 얘랑.
1 곱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냐?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y가 얼마여야 되라? 1이어야 된다. 이렇게 니한테 말해준 거야. 이해했니? 뭐 근데 원래 뭐 야, 이거 두 개만 알면 어차피 x, y 다 구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1차 연립 1차 방식, 연립 2차 방식 아니냐 지금? 자, 우리 위에 2차식 나왔고 밑에 1차식 나왔습니다. 정리할게. 이 밑에 식 다 있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1이니까 y는 얼마인 거야? x 플러스 1 나오겠지, 그치? 대입시키겠습니다. x제곱에 플러스 y 대신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4다라는 걸 니네가 알아버렸고, 정리해주니까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돼버려. 인수면 되냐? 2래. 인수면 안 돼? 인수면 진짜 안 돼? 자, 그냥 이거 쓰겠습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올 테고, 전체를 2로 나누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에 얘는 어차피 4로 나눠지겠지? 1 플러스니까 7 이렇게 나와버리겠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니네한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또 대각끼리 곱해달라고 했는데, 자, 그냥 쓰겠습니다. 자, 니네 알파 1이 얼마일까? 얘들아, x 값 물어봤으니까 2분의 그냥 만약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이라고 할게, 그냥. 그럼 자동적으로 베타 1은 뭐가 될 거냐면, 어차피 우리가 y는 이거다라는 걸 니네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시켜보니까 얼마 나와야 돼? 2분의 1 플러스 루트 7 나오는 거 맞니? 이렇게 1 더해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알파 2를 우리가 또 2분의 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 2라고 잡는다라면 당연히 베타 2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여기다 1 더하는 거니까 얼마? 1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나온다는 거 맞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야,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네. 뭐 계산을 니네한테 편하게 만들어주라고 한 짓이겠지? 아닌가? 자, 얼마야? 4분의 일단 마이너스 끄집어 내버리고, 그지? 어차피 마이너스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1 플러스 2 루트 7 플러스 7 이렇게 나올 테고, 얘랑 얘랑도 곱해주면 마이너스 끄집어 내버리고 쓸게. 4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7 플러스 7이다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 맞냐? 이해했지? 자, 여기에 마이너스 올려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얘도 마이너스 올려주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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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테니까 어차피 뭐 얘랑 얘랑 사라지겠고, 이거 두 개 더해지는 느낌이니까 4분의 마팔 마팔이니까 마이너스 16 나옵니까?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다라고만 풀어주면 돼. 됐지? 그지 같냐? 문제가 근해 공식까지 쓰게 만들었어, 그지? 그리고 단위 행렬이라는 말도 빠졌어. 이 문제는 조금 원래 써주는 게 좀 정확합니다. 12번. 뭐 이런 문제 얘들아 그냥 시킨 대로 하자. 얘들아 dx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들아, 이게 내가 오늘 좀 이따가 분명 이 문제에서 내가 역행렬이라는 걸 가르칠 건데, 내가 니네한테 가르칠 건데, 이 AD-BC 우리 저기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서도 봤잖아, 그지? 그 AD-BC가 되게 많이 쓰여. 이 AD-BC가 좀 원래 뭔가에 좀 역할을 많이 하니까 AD-BC 같은 경우 되게 많이 쓰인다. 여기서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거는 자 일단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KA가 뭐야? 여기다 K 곱하라는 거 아니야? 그냥 K 곱한 다음에 DKA 구해야 되니까 AD-BC 해달라는 소리 아니야? AD-BC 얼마겠어요? 2MK 제곱 마이너스 BC 플러스 K 제곱 나오겠네, 그지? 이렇게 써주면 얘랑 A 빼기 2 A 빼기 2도 그냥 여기서 니네가 바로 구해버리자. 야, 이거는 뭐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인데 A 빼기 B 얼마야? 1 마일 n-1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도 AD-BC 해버리자. 얘들아. AD-BC 하면 뭐 나오냐?
m-1 마이너스 플러스 1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사라져버리겠네.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m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야. 자, 뭐 k제곱을 한번 묶어볼까? k제곱을 묶어버리면 2m 플러스 1이 m 나올 테고, 그지? 뭐 k제곱은 꼴로 정리해볼까? k제곱은 2m 플러스 1분의 m이다라고 니네가 쓸 수 있겠네. 야, 그런데 이걸 만족시키면서 m이 정수여야 되거든. k도 정수래. 야, 근데 니네 이걸 잠깐 보면 얘들아, k를 정수인데 k를 제곱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얘들아 얘가 뭐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얘가 제곱수 나와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왜냐면 어떤 수를 제곱했으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건 뭐 제곱수밖에 없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 있어 얘들아? 0, 1, 4, 9, 뭐 16, 25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일단.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뭔가 k 값이 정수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는 뭐 k도 어차피 정수라고 문제 나와 있으니까.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해보면 얘가 0 나오는 것부터 생각해보자. 얘가 0 나오려면 m은 얼마면 돼 일단? 0이면 되지? m이 0이라는 소리는 k도 얼마면 되더라? 0이면 되겠네. 이번엔 얘가 1인 거 생각해볼래? 얘가 1이면 얘들아 뭐야? m이랑 뭐랑 같으면 돼? 2m 플러스 1이랑 같으면 되는 거 맞냐? 그래서 m은 얼마 나오냐 얘들아? m은? 마이너스 1 나와? 이때 k의 값은 얼마이다? 얘가 1인 거니까 k의 값은 얼마이다? 뿔마 1 나오겠네 일단. 그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얘가 4 나오려면, 그지? 2m 플러스 1분의 m이 4 나와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지? 얼마 나오니 얘들아? 8m 플러스 4는 m 나오나? 7m은 얼마 얘들아? 마이너스 4니까 어차피 m이 정수 안 나오니까 안 해봐도 상관없겠지. 네 번째로는 안 해봐도 돼. 왜 안 해봐도 되냐면 니네 생각을 해봐. 니네 이 숫자를 잠깐 살펴봐봐. 야, 이 숫자는 무조건 1보다 작지 않겠어. 그러니까 지금 얘가 더 크지 않냐? 니네 m이랑 2m 플러스 1이 있는데 m은 정수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수인데, 그지? 무조건 밑에가 클 수밖에 없지, 현실적으로, 그지? 이해했지? 2m 플러스 1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겠어? 아, 선생님, 뭔가 마이너스일 때는 그냥 어차피 마이너스 떼고 비교해. 어차피 마이너스 사라질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내 말 뭔 말인지 했니? 그 다음부터 뭐 얘가 4, 9 이딴 거 다 못 나오겠네. 여기 어차피 다 못 나오겠네. 나올 수 없잖아, 현실적으로. 니네가 이 값이 어떻게 뭐 4가 나올 수가 있겠어? 얘가 어떻게 뭐 9가 나올 수가 있겠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분모가 더 큰디? 해볼 필요도 없겠네. 끝났네. K가 나올 수 있는 건 3개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지. 뭐 왜 뒤에 게 어려웠네, 그지? 됐지? 15번. 일단 BA의 성분이 모두 홀수가 돼야 되는데 뭐 BA 구해야지. 자, 조심해야 돼. 교환 법칙 안 되기 때문에 니네가 BA라고 쓰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A, B, C, D. 정리해보자. 얼마야? A 플러스 C, B 플러스 D, 0 C, 0 D. 얘가 모두 다 홀수여야 된대. 얘가 모두 다 홀수여야 되니까 일단 C는 뭐 해야 되다? 홀수. D도 뭐 해야 돼? 홀수. 얘가 C가 홀수거든? 근데 얘가 홀수여야 돼. 그럼 A는 뭐 해야 되냐? 무조건? 짝수여야 되지 않냐? 왜냐면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일 테니까. D도 홀수네? 그럼 B도 뭐 해야 돼? 짝수여야겠네, 그지? 응? 뭐야 그럼? 얘들아, A가 될 수 있는, 자, 저기 지금 홀수가 몇 개 있냐? 얘들아, 숫자 중에 홀수 몇 개 있어? 5개. 짝수 몇 개 있냐? 4개.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겠어, 얘들아? A가 될 수 있는 건 짝수잖아. 4개. B가 될 수 있는 건 왜? 상관없지 않아? 모든 성분이 다르다는 말이 있어? 있네. 서로 다른데 자연수.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 3개. C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 5개. D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 4개. 그럼 답은 얼마야? 12 곱하기 20이라서
240 답은 5번이다라고 풀어줘. 이해했지? 17번. 이게 활용 문제로도 좀 잘 나오긴 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좀 니네가 어려워하는 파트긴 한데 잘 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이거를 행렬로 만들 수 있어야 돼. 이걸 행렬로. 이걸 행렬로. 이게 원래 행렬이라는 게 연립방정식의 느낌이긴 해. 거기까지 좀 가면 좀 길어지니까 일단 그냥 자 저거를 행렬로 만들어 볼게요. 어렵지 않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잘 들어봐.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냥 이건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고급진 내용인 거고 원래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잘 봐. 이거는 이게 행렬로 한번 써보려고.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니네 어쨌든 행렬이라는 걸 잠깐 생각해봐. 니네 행렬의 곱이 뭐였냐면 각 행과 각 열에 각 자릿수도 이렇게 짝짝짝 맞춰가지고 딱 더해지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뭔가의 곱의 합이잖아 지금. 뭔가의 곱의 합이다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행렬의 곱으로 우리는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니네가 먼저 생각해야 돼. 곱의 합이 알겠어? 곱의 합. 우리가 행렬을 니네가 행렬 우리가 앞에서 연습해봐서 알겠지만 예를 들어 니네한테 만약에 뭐 ABC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지? 얘랑 그지? 얘를 이렇게 세트로 맞춘 다음에 곱한 다음 더해버리잖아.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행렬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자 일단 이게 무슨 행렬이지? 2 곱하기 1 행렬이라고 하는 거 맞지? 일단 2 곱하기 1 행렬. 근데 여기서 니네가 세트로 딱 맞춰서 곱할 거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y1, y2, y3가 들어가 있어. 지금 여기에 문자가 3개가 들어있는 게 문제야 이게. 만약에 니네가 보편적으로는 당연히 내신용에서는 문자 2개로만 나올 겁니다. 문자 2개로 나오면 되게 쉬운데 문자 3개로 나와서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가 지금 3개라는 거야. 3개. 그럼 뭔가 이렇게 곱해지는데 문자가 3개이기 때문에 문자가 3개 필요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이 2 곱하기 1 행렬을 난 이렇게 쓸 것 같아. 3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만 생각해 알겠어? 3이라는 게 지금 3개가 필요하긴 해. 근데 곱한 결과는 2 곱하기 1 행렬이어야 돼. 근데 3이라는 게 필요해. 그럼 니네 어떻게 할 수 있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2 곱하기 3 행렬에다가 3 곱하기 1 행렬을 곱해버리면 우리는 연결고리가 같으면 이 결과가 2 곱하기 1 행렬이 나온다고 내가 니한테 말하지 않았냐? 기억나지? 그러면 여기에 2 곱하기 3 행렬이 들어가고 여기에 3 곱하기 1 행렬이 들어가면 뭔가를 곱해서 얘로 만들 수 있어. 여기에 나는 y1, y2, y3를 넣을 것 같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니? 그럼 잘 봐봐. 니네가 여기 있는 애들이랑 얘랑 세트로 이렇게 딱딱딱 곱해서 첫 번째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y1이랑 곱해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나? 0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두 번째 뭐야 여기? 2 여기 뭐야? 3, 1이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해봐 니네. 니네 이 행렬과 이 행렬을 곱하라고 해봐. 그럼 니 어떻게 할 거야? 얘랑 얘랑 곱할 거 아니야 지금. 곱해서 0 곱해서 2y1 곱해서 y3를 여기다 쓸 건데 그게 x1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보이지 그지? 여기도 이제 느낌 오지. 그럼 여기는 뭐겠어? 첫 번째 건 1, 두 번째 건 뭐야? 2, 세 번째 건 뭐였겠어? 0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됐니? 어차피 오른쪽 한번 더 해야 되니까 한번 더 연습해보자. 자 봐봐. 오른쪽도 쟤를 다 있으면 y1, y2, y3가 있어 일단. 얘는 일단 3 곱하기 1 행렬이라는 걸 알고 있어. 자 이제 오른쪽을 써볼 건데 오른쪽에도 지금 Z1, 야 여기는 Z1과 Z2 두 개밖에 없어. 2가 필요해. 뭔가 2 알겠어? 2. 문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2가 필요한데 뭔가 두 개짜리가 필요한데 이게 3 곱하기 1 행렬이 나오려니까 니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면 될 거 같지 않냐? 3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1 행렬의 곱이 결국은 저게 나오지 않겠냐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거. 그럼 니네가 여기 들어갈 말을 뭐라고 쓰면 되냐면 Z1, Z2다 이렇게 쓰자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거. 그럼 이거 여기는 3 곱하기 2,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럼 세트를 이렇게 맞춰질 거 아니야 또 그지? 그럼 얘랑 곱해진 게 뭐야? 1, 얘 뭐야? 2. 얘는 두 번째는 뭐야? 2, 얘는 뭐야? 마이너스 1. 얘는 뭐야? 마이너스 1. 얘는 얼마? 1. 이렇게 해버리면 3 곱하기 2행렬 딱딱딱 나오지. 그리고 실제로 계산해봐.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얘 나오는 거 맞지?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얘 나오는 거 맞지?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딱 얘 나오는 거 맞지? 이걸 니네가 쓸 수 있어. 뭔 말인지 이해했니? 내신용으로 잠깐만 설명할게. 내신용일 때는 예를 들어서 y는 뭐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보통 이렇게 뭐 y1은 2x1 플러스 뭐 2x2 뭐 y2는 그지? 뭐 마이너스 x1 플러스 3x2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면 바로 쓸 수 있어. 이건 그냥 바로 뭐냐면 얘들아 y1, y2는 그지? 여기도 또 뭐야? x1, x2 이렇게 끄집어내면 그냥 바로 딱딱 세트로 맞춰서 여기에 들어갈 말이 2,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와. 어쨌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실제로 계산하면 나올 거고 나온다. 이해했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거는 조금 이제 응용된 거지.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를 이렇게 표현하래. 야, 근데 이걸 쭉 봤더니 우리 이행렬이 이행렬 아니냐? 니네한테 지금 뭘 구하라고 했는데 얘들아? x1, y, x2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 0, 2, 1, 1, 2, 0 얘 대신에 1,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에 z1, z2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얘가 이행렬이랑 같은 거니까 이게 답이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얘가 뭐라는 거야? A다 라고 니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 이것만 곱하면 돼. 행렬의 곱. 가능한 곱이야. 왜? 얘 무슨 행렬이야 얘들아? 2 곱하기 3행렬. 얘는 무슨 행렬이야 얘들아? 3 곱하기 2행렬. 그래서 답은 일단 뭐겠어? 2 곱하기 2행렬. 웬만하면 얘들아 요거 쓰는데 몇 초 안 걸립니다. 확인 작업하고 2 곱하기 2행렬이 나올 거다라고 니네가 예상하고 푸는 게 훨씬 실수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쓰고 풀어. 곱할게. 분명히 2 곱하기 2행렬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랑 곱한 걸 더해서 1열 자리에 써주면 되잖아. 얼마야? 0, 4, 마이너스 1, 3 이렇게. 여기 곱해지니까 얼마야? 0, 마이너스 2, 1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얘랑 얘랑 곱하면 1, 4, 0 1, 4, 0 5 2 마이너스 2, 0 얼마? 0. 그래서 A 행렬은 이렇게 나온다. 결국 답은 5번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문제겠지.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니네가 쓸 수 있어야 돼. 됐지? 18번. 자, A, B 또 구하자. A랑 B 곱할게. A, B 이렇게 쓰여있으니까 그냥 바로 곱할게. 얼마야? 알파 베타 맞지? 알파에 알파 베타. 또 뭐야? 베타야 알파 플러스 베타 맞지? 알파 감마 플러스 베타. 베타 감마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주면 상관없어.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 모든 성분의 합이 1이랍니다. 그럼 다 더해주면 다 더하면 얼마야? 2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2알파 2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감마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1이 1이래. 어차피 이건 뭐 어차피 0이니까 그지? 얘가 결국 0이다 라고 니네가 풀어주면 되겠네. 야 근데 여기서 니네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니? 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얼마겠어 얘들아?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역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
그럼 결과론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2다라는 소리야. 그럼 얘가 2여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얘가 1이어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값만 얼마입니까, 얘들아? 2겠네. 뭐 구하는 거야? K 값 구하는 거야? K가 어디 있어, 근데? 저기서? 자, 감마가 2래. 감마가 2면. 감마 2면.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감마 2니까 얘는 얼마냐? 알파, 베타 플러스 감마 2니까 2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여야 된대. 어디? 아, 마이너스 2. 자,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라는 거 알고 있지, 우리가? 1이라는 거 알고 있어. 알파 베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4겠네. 근데 니네한테 물어보는 건 K 값은 뭐를 의미하는 거야, 얘들아?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야, 얘들아? 마이너스 K다. 알겠지? 알파 베타 감마니까 얘가 마8. 그래서 K 값은 얼마? 8이다라고 풀어줘. 됐지? 19번. A 행렬이 이렇게 생겼고 B 행렬도 정사각 행렬이래. 그냥 B 행렬 구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B 행렬을 내가 뭐 A라는 문자를 써버렸네. BCDA. 아, BCD. 얘를 내가 잠깐 비행렬이라고 할게. 자, 비행렬에다가 뭘 곱하라고 했냐면 얘들아 1-1을 곱하래. 그랬더니 얘가 영행렬이 나온대. 0, 0, 0. 자,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해 주니까 얘가 얼마야? B-C. 얘는 D-E. 오케이. 그래서 얘가 결국 0, 0이니까, 그지? 우리는 B랑 C가 같고 D랑 E랑 같다는 거 알았어. 그래서 문자 좀 줄일 수 있겠네. 여기를 BB, DD라고 써줘도 상관없지 않겠어? 비행렬을. 그 다음부터 그냥 노가다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푸는 문제 같은데? 뭔가 특별한 게 없어 보여. AB 11AA에 BBDD를 곱한 결과가 얼마야? B 플러스 D에 B 플러스 D에 AB 플러스 A로 묶으면서 하자. A에 B 플러스 D에 A에 B 플러스 D다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내 말 따라왔지? 얘가 4A래. 4A 4A 4A. 그럼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게 B 플러스 D가 얼마라는 걸 일단 알았어? 4다라는 걸 일단 니네가 하나 알았어. 그지? 그지? 그냥 해보는 문제 맞지? 자, 여기도 봐봐. BB, DD, 11, AA. 계산하겠습니다. 뭐야? B 더하기 A. 그지? B 더하기 아니구나. B 더하기 A가 아니구나. B 더하기 얼마야? AB지? 위에도 뭐야? B 더하기 AB. 밑에는 D 더하기 AD, D 더하기 AD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얼마라고 말해주니? 문제에서 8B라고 말해줬습니다. 8B. 8B는 얼마야? 8B, 8D, 8D다 이렇게 말해준 거 맞냐? 지금 여기까지? 그러면 니네 얘가 8D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A는 당연히 얼마야? 7이겠네. A가 7이 A가 7.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써야 돼? A 더하기 또 B행렬? 아우 귀찮아. 야, A 더하기 B행렬은 뭔데? 나 A 더하기 B행렬을 일단 써보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1행 2열과 2행 1열만 쓰면 되니까 1행 2열은 얼마 얘들아? 1 더하기 B냐 여기?
이행 1열은 얼마이더라? A 플러스 D냐 이렇게? 근데 니네한테 얘랑 얘랑 더해달라는 문제 아니야 결과론적으로? 니네한테 뭐 구해달라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D 더하기 1 구해달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딱 나올 것 같았어 어쩐지. 자 A가 7이고 그지? B 더하기 D는 얼마야? 4 더하기 1 답 얼마입니까? 12다라고. 얘니? 19 21번. 자, 뭐 문제 좀 팁을 잠깐 준다라면 얘들아, 혹시나 이제 만약에 이렇게 A 비행열이 대놓고 나온 상황에서 뭔가 이거를 지금 니네가 혹시 AB랑 BA가 같은지 정도에 아니라 좀 확인하고 가보자. 알겠지? 혹시 교환법칙이 성립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의 유형이 바뀌어버리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지금 니네가 여기서 고민되는 게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교환법칙 되면 편하잖아. 근데 문제는 교환법칙이 안 돼. 원래 AB랑 BA가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한번 확인 정도는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자 일단 AB부터 한번 계산해볼게. 얘들아. AB부터. AB 계산은 얼마야? 1 마이너스 0 0 2 됐지? BA 계산할게. 1 마이너스 2 0 2. 자 BA도 한번 계산해보자. 얼마 나오냐? 1 마이너스 2 0. 안 되네. 오케이. 안 되는 문제네. 확인 작업하고 하라고. 교환법칙 안 되는 문제. 자, 교환법칙 안 되는 문제. 자, 그럼 다시 문제 가겠습니다. 자, 그럼 니네한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B에 AB의 n승에, 그지? 어우, 씨. A를 구해달라는 소리거든. 그럼 뭔가 반복되는 문제일 거야, 분명히. 지금 니네 중요한 건 이걸 먼저 좀 계산할게, 이거. 그러니까 우리 AB 구해놨잖아. 그러면 AB 제곱도 구할 수 있어야지. AB 제곱도. AB 제곱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지금 AB 제곱은 기지? AB를 계산해달라는 소리지, 그지? AB를. AB 제곱을 니네가 A 제곱, B 제곱으로 계산하면 안 돼. AB 계산해달라는 거야. 어쨌든 간에 이건 그냥 제곱하면 상관없겠지. 그게 AB겠지, 그지? 이거 제곱하라는 소리가, 자, 쉽게 말하면 다시 1 마이너스 1 0 2에다가, 그지? 1 마이너스 1 0 2 계산해달라는 소리야. 이게 AB의 제곱일 겁니다, 그지? 제곱하면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0 0 0 4 이렇게 나와. 이게 AB의 제곱이겠네. 자, AB n승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분명히 반복될 겁니다. 계속 갑시다. 이렇게 AB의 3, 니네 이거 알지? A의 3승을 계산하라 할 때 내가 지난 시간에도 뭐 책이 좀 이상하게 써있다고 하면서 A제곱 A를 하든 A의 A제곱을 하든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 알겠어? 똑같은 걸 가지고 곱할 때는 항상 교환법칙이, 이런 거 그냥 교환법칙이 된다고 봐도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바꿔둬도. 그러니까 니네 편한 대로 해. 뭘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1 마이너스, 그러니까 고민할까봐 내가 말하는 거야. 뭐부터 해야 되나? 아무거나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자. 1 마3 마7 0 8. 솔직히 이 정도 눈치를 그냥 바로 채고 풀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의심이 많은 학생들이니까, 그치? 한 번만 더 해보자. AB의 4승 가겠습니다. AB의 4승 또 계산하겠습니다. 1 마7 0 8에다가 1 마1 0 2 곱한다고 생각해봐. 순서 상관없다고 해서 내가 그냥 마음대로 바꿔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야? 1 마1 마14 마이너스 15. 보이지 이제? 0 16. 이 정도 썼으면 보여야 돼. 그럼 니네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AB n승은 이 정도면 니네가 예상을 해야지.
여기는 무조건 1,0일 것 같고, 그지? 여기는 뭐 2의 4승, 2의 3승, 2의 2승 나오지 않냐? 여기는 2의 n승이다로 써도 상관없지 않아? 요 위에 숫자를 보면 얘들아, 이거보다 하나 작아졌는데 부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얘는 2의 n승 빼기 1이었는데 부호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으로 가주면 끝나는 문제야. 이해했니? 그래서 이제 우린 이걸 알았어. 그 다음부터 그냥 풀면 돼, 이제 차례대로. 오씨. 1, 1, 0, 1 곱하기 이거래요. 구해놨잖아. 1 마이너스 2의 n승 플러스 1 0 2의 n승. 이거 먼저 계산하고 갈게. 그 뒤에 저거 곱할게. 이거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지금 나 뭐 계산하고 있냐면 얘들아, 요거 먼저 계산하고 있는 거야. 요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계산할 겁니다. 얼마 나오냐? 1 나오네? 그지? 0 2의 n승. 오케이. 이게 지금 내가 요만큼 계산한 거야. 근데 우린 이만큼을 계산해야 되니까 다시 1, 0에 2의 n승에 뭘 곱할 거야? a. 1 마이너스 2, 0, 2를 곱하겠습니다. 뭐야? 1 마이너스 0. 그지? 0 2의 n 플러스 1승. 그러니까 이거 성분 모두 다 더한 게 2049래. 아, 2의 n 플러스 1승이 얼마야 되는 거다? 2048이지? 그러니까 이 정도 니네가 외우고 댕기잖아. 왜냐면 2의 10승이 1024라는 건 니네가 외우고 다닐 거니까, 그지? 그래서 n의 값은 얼마겠어, 얘들아? 10이다라고 풀어줄 거야. 이해했지? 얘가 11승이 돼야 2048이다. 됐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네. 22번.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분명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 A가 뭔가 반복될 거야. B도 무조건 뭔가 반복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원래는 그게 정상이야. 분명히 해설지에도 이걸 분명히 A제곱, A3승 막 구해놨을 겁니다. 알겠어? 분명히 뭔가를 반복시킬 거야. 근데 우리는 뭐를 배우냐면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다고 했지만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가지고 차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니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케일리 해밀턴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분명히 반복될 거야.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을 가지고 난 풀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A 행렬은 뭐가 성립할 수밖에 없냐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니까 얼마? 마이너스 2 플러스 2A 맞냐 이렇게? 아니 뭐라는 거야? A지 플러스 A.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 하니까 얼마나?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플러스 2다라고 써야지. 그치? 행렬에서 2가 단위 행렬이니까. 이게 뭐라고 얘들아? 영행렬이라고. 아, 됐니 여기까지? 이게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야. 외워두십시오 이거는. 자, 그럼 이걸 딱 보잖아. 단위 행렬이 포함되면 내가 뭐가 가능해진다고 했냐? 곱셈 공식이 가능해져. 왜? 단위 행렬은 교환 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못 썼냐면 단위 행렬은 단위 행렬이 아닌 애들은 교환 법칙이 안 돼서 못 썼는데 얘는 되기 때문에 난 여기다 뭐 곱할 거야? 그냥 A 플러스 2 행렬 곱할 거야. 여기다가도 A 플러스 2 행렬 곱할 거야. 실제로 니네가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무조건 교환 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곱셈 공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쫙 전개를 해봐. 그래도 알아서 싹 사라질 거야. 알겠어? 다 된다라는 걸 니네가 알게 될 거야. 왜냐면 나와봐야 뭐 A제곱 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지? 그럼 뭘 말해주고 있는 거야? A 3승 플러스 이거 뭐야 씨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지? A 3승 마이너스 뭐야? 2 3승이 영행렬이잖아. A 3승이 얼마인 거야 얘들아? 결국 단위 행렬 2일 겁니다. 그래서 3개가 반복된다라는 거. 이해했지? 무슨 말이지? B도 분명히 반복될 거라니까. 안 그럼 문제를 못 내. 니네가 설마 이걸 뭐 99번 곱하라 문제 나오겠니?
자, 해보겠습니다. B도 B제곱에 A 플러스 D니까 얼마이더라? 마이너스 B행렬. AD 마이너스 BC 해봐야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렇지. 플러스 2가 얼마인 거야? 영행렬이다라는 게 바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입니다. 그럼 또 우리는 양변에 뭘 곱해야 되겠니 얘들아? 이번에는 B 플러스 2 곱해야지 뭘. 자, 양변에 이번에는 B 플러스 2 곱해야지. 그럼 여기서 또 니네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어차피 단위 행렬이 포함된 식은 곱셈공식이 가능해져 버려. 교환법칙 가능하기 때문에 B의 3승 플러스 2의 3승이 영행렬이기 때문에 그치? B의 3승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행렬이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 맞냐? 그러니까 B의 3승이 마이너스 2행렬이라는 건 당연히 B의 6승이 뭐가 되겠어? 단위 행렬 2가 된다는 거 맞니? 그래서 이거는 6개가 반복된다는 걸 니네가 눈치챌 수 있는 거. 그럼 이 문제를 다시 쓰면 니네한테 구하라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하면 A 100은 얼마이더라? A 맞지? A 100은 A잖아 그지? A 99는 얼마겠어요? A 99는? A 99는 단위 행렬이겠지? 2겠지 2기지? A 99는 2 이해하고 있는 거지 당연히 2 그러니까 뭐가 돼? 두 번째 건 B 세 번째 A 98은 뭐겠어? A 제곱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뭐야? B 제곱이네. 이건 뭐 몰래 일단 써놔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쓸까? 플러스 A의 97 곱하기 B의 3승입니다. 알겠지? 그럼 뭐 나오냐 얘들아? 앞에 A의 97은 뭐겠어 얘들아? A겠지? 그리고 B의 9승은 뭐겠어?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얼마 나와 얘들아? 마이너스 A 나오지 않니? 이렇게 따라하고 있는 거지. 자, 머릿속에 이제 생각할게. A의 96승은 뭐 나오고 있어 얘들아? 2 나오는 거 맞나? 2 그럼 뭐만 남아? B의 4승만 남겠지. B의 4승은 뭐야 얘들아? 마이너스 B 아니겠니? 왜? B의 3승이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러니까 B의 4승은 당연히 마이너스 B겠지. 따라오고 있는 거지. 그 다음 뭐야 이제 뭐 할 차례야? A의 95승 할 차례잖아. A의 95승 얼마야? A 제곱이겠지. B의 뭐 할 차례야? 6승 할 차례지. 드디어 2가 나와버리지 그지? 그러니까 얼마겠어 얘들아? A 제곱 맞아? 아이씨. B의 5승 할 차례야? B의 5승이면 뭐야? B 마이너스 B 제곱이겠다 그지?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한 번만 더 할게. 마지막 한 번만 딱 더 할게. 그럼 뭐 할 차례 이번에는? 쓸걸. A의 뭐 할 차례였냐 지금 이번에? A의 몇 승 할 차례야? 97, 94? 그 다음 B는 6승 할 차례일 것 같지? 자, A의 94승 얼마겠어? A지. B의 6승 얼마? 2지. 이해했니? 끝. 왜? 6개 반복되지 않냐? 6개 반복되겠지. 무조건. 이렇게 그 다음. 근데 6개 합이 얼마이더라? 영행렬 아닙니까? 왜? 얘랑 사라지고 얘랑 사라지고 얘랑 사라지가 영행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개씩 더하면 0 나와버리네. 총 몇 개의 숫자의 합이야 지금? 101개지. 101개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101인데 6개씩 합치면 어차피 0 나오니까 6일은 6 40일 66에 36 나머지 얼마야? 5네 그지? 그럼 몇 개가 남아야 정상이야? 5개가 남아야 정상이야.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만큼을 구해주세요가 문제 아니야. 이만큼을 구해주세요 문제 맞지? 6개씩 없어지고 5개 남았다며 뒤에 이만큼 구해주세요잖아. 근데 우리가 이만큼이 영행렬인 걸 알잖아. 그러니까 요게 결국은 얼마겠어요? A제곱 B제곱 아니겠니? 됐니? 이게 A제곱 B제곱인 거 맞지? A제곱 B제곱. 그럼 이제 A제곱 B제곱만 구하면 끝나겠네. 끝까지 귀찮게 해놨네. A제곱 B제곱 뭐 직접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나마 조금 편하게 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야. A제곱 직접 구하고 B제곱 직접 구한 다음 둘이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잖아. 뭐가 더 편한지 니네 알아서 판단해. A제곱을 뭐라고 써야 되냐 얘들아? 그치. 코시랜다 자꾸. 뭐야? 케일리 해밀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B제곱을 뭐라고 써야 되냐 얘들아? B 마이너스
2다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 맞냐? 밑에 있지? 정리하면 뭐라고 써도 되더라?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 플러스 A 플러스 2다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그치?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나 이건 곱하기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아까는 곱하기 두 번 해야 되는 거. 뭐 그 정도 차이겠네, 그치? 그냥 이걸로 할까? 어차피 써놨으니까. A 곱하기 B. A 곱하기 B 얼마이더라? A 곱하기 B. 2 마이너스 1. 3, 0.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해했니? 마이너스 B가 얼마이더라? 2, 3, 마일. A가 얼마야? 1, 3, 마이. 단위 행렬 1, 0, 0, 1. 뭐 더하긴 한 번 해도 상관없으니까. 마이너스 뿔뿔로 바뀔 테고. 정리하면 1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그치? 얘가 사라지겠네. 1 남겠네. 얘랑 또 사라지겠네, 그치? 뭐 남아? 0 남겠네. 또 얘랑 사라지겠네, 그치? 아이고 미친놈아. 얘 계산하고 있네, 그치? 마이너스 2, 그치? 맞아? 왜? 아 마이너스구나. 0. 그 다음에 얘 사라지지 않구나. 더하면 2 나오는구나. 이거 아까 전에 여기서 맞았냐? 아까? 실수한 거 없었어 나? 2, 0, 1. 뭐야? 이렇게 나오네. 답 2야? 이렇게 풀어줘. 이해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이 거듭 제곱이 나오면 케일리 해밀턴을 쓰자고.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작정 계속 제곱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좀 연습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지? 잠깐. 자, 23번 보면 뭐 이렇게 써보래.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자연수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시킨 대로 한번 써보면 1 대입하면 n은 얼마 나오냐? 1 플러스 2i 이구나. 그냥 1 플러스 i구나. 얘는 1 대입하면 그냥 1 플러스 i네. 그럼 얘가 a1 플러스 b1 i니까 니한테 시킨 대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1, 1에, 그지? 1, 1이 a 곱하기 1, 0이다라고 써도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n에다 2 대입해볼래, 얘들아? n에다 2. n에다 2 대입하면 제곱하는 거니까, 그지? 얼마 나오냐? 그냥 2i 나오겠지, 2i. 그럼 뭐야, 얘는? a2 플러스 b2i. 이렇게. 그럼 우리가 또 이것도 한번 써보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0, 2 a 제곱에 얼마야? 1,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자, 지금 그 다음 계속 해도 상관없는데 난 벌써 요거만 해봐도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가 이게 지금 이 행렬인 상태인데 양쪽에다 똑같이 같은 행렬을 곱해주는 건 상관없을 거 아니야. 여기다 a를 곱하면 이쪽 왼쪽에다 똑같이 a제곱을 이렇게 곱해주는 건 상관없어. 같은 방향에 곱해주는 거야, 그치? 내가 이걸 왜 곱했냐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얘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a제곱 10이라는 거는 a 11이라고 써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a11이 얼마인 거야? 0, 2인 거야. 이해했니, 여기까지? 맞지? A11이 0, 2겠지, 그치? 여기까지 따라온 거 맞지? 자, 이거 잠깐 다시 지울게. 자, 여기까지 지금 따라왔니,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우린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원래 A 행렬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무조건. 니네가 무조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했을 거냐면 일단 니네 되게 여기 지금 중요한 거 내가 두 가지 설명할 겁니다. 자, 이 23번 문제는 진짜 중요해. 자, 두 가지를 내가 설명할 건데 실제로 약간의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 한 가지 내용이랑
그러나 한 가지는 뭐 교육과정 벗어나는 건 아니고 좀 니나 생각을 해볼 법한 내용인데 이걸 원래 풀이 방법은 아마 문제집에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A 행렬이 지금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A, B, C, D에 1, 2를 계산하면 그지? 0, 2가 나오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해다 A, B, C, D에 1, 0을 계산하면 그지? 뭐가 나오냐면 1, 1이 나온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지? 이걸 쭉 나열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A, B, C, D 값을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이거 두 개만 있어도 원래 풀 수 있어. 자,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들어봐. 잘 봐봐. 니네 먼저 요게 지금 니네 이 0이 어떻게 나왔냐면 얘랑 곱해져서 0이 나온 거 그지? 얘랑 곱해져서 얘가 나온 거지 그지? 잘 들어. 얘랑 곱해져서 얘가 나온 거고 그지? 얘랑 얘가 곱해져서 얘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를 우리는 합체시킬 거야 지금부터. 잘 들어봐. 얘를 한 방에 붙여서 써버리면 나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잘 들어. 되게 자주 쓸 내용이야. A, B, C, D에 1, 1, 1, 0이라고 쓰잖아. 잘 들어. 1, 1이 여기서 나오네 여기서. 1, 1을 쓰잖아. 그럼 니네가 원래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 0, 2 아니겠냐? 실제로 잘 봐. 니네 얘랑 곱한 게 원래 여기에 들어가는 자리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0, 2로 이렇게 합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했어? 그 다음에 또 봐봐. 얘네가 지금 얘랑 얘가 곱해지는 게 지금 여기 1,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1, 1 이렇게 쓸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니?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행렬을 우리는 하나로 합쳐버릴 수가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이 두 가지 행렬을 한 개로 합쳐버리는 거야. 계산을 한꺼번에 같이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A, B, C, D 여기에 1, 1 썼으면 이 뒤에 1, 0 썼으면 여기에 0이 1, 1. 이거 상관없어. 1, 0 썼으면 여기 뒤에 1, 1 붙였으면 1, 1, 0이 이렇게 쓰면 된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지? 요렇게.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내용. 자주 쓸 거니까 잘 기억해놔. 이렇게 이제 나는 요 모양이 되게 잘 나와.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2차 정사각 행렬을 니네가 좋아하게 될 거거든.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그래서 2차 정사각 행렬로 니네가 둘 다 만들어 버린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지, 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을 풀면 A, B, C, D 값이 나올 거야. 일단은 알겠어? 근데 내가 니한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수업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나 가르친다고 했을 거야. 바로 뭐냐면 역행렬이라는 걸 내가 좀 가르치겠습니다. 실제로는 나누기의 행렬이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일단 교육과정에서는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지? 근데 이걸 알고 모르고 이 계산이 속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니네는 좀 기억해놔. 자,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이거 곱하기 이걸 했는데 이게 나왔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얘를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쉽게 말하면. 얘를 없애버린다는 게 뭐냐면 이 뒤에다가 얘들아 이 행렬 뒤에다가 우리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 봤냐면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1, 0 썼으면 여기에 0, 2, 1, 1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됐죠? 여기까지? 역행렬이라는 게 뭐냐면 양쪽에 똑같은 걸 곱해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이 행렬에 1, 1, 1, 0에 역행렬을 곱해버리잖아. 이거 역행렬 여기다 곱해버리잖아. 그럼 이 오른쪽에도 똑같이 1, 1, 1, 0에 역행렬을 이렇게 곱해버리잖아. 그럼 얘랑 얘가 이렇게 사라져버려. 역수야. 역수 느낌이 알겠어? 역행렬이라는 거, 얘 역수가 뭔지 알지? 그걸 반대로 만들어주는 수를 역수라고 하잖아. 곱해서 1 나오는 수를 역수라고 하잖아. 곱해서 1 나오게 만들어주는 걸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 알겠어? 역행렬, 역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걸 계산하는 방법. 이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니한테 설명할 건데 어떻게 하냐? 일단 공식입니다. A, B, C, D의 역행렬을 구하라고 하잖아. A, B, C, D의 역행렬. 이거 역행렬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의 공식이 내가 오늘 AD-BC를 되게 많이 사용할 거라고 말했잖아. 그지? AD-BC분의 1에 얘네 둘은 자리 바꾸고 얘네 둘은 부호 바꿀 거야. 그래서 뭐가 되냐면 DA 마비
마씨가 돼 이렇게. 야 니네 어떻게 배웠냐? 잠깐만. 니네 이거 기억나? 이 유리함수 기억나냐? 유리함수에서 니네 역행열 구하라고 하면 니네 누가 여기 누구한테 배웠냐? 여기 한영쌤한테 배웠나? 한영쌤 혹시 어떻게 가르쳤어 이거? 아래 있는 상수형이랑 바꾸고 부호 바꾸라고 했어? 그 이제 약간의 그 쉽게 하는 방법을 설명한 거고 잘 봐. 이걸 원래 정확하게 바꾸는 방법 원래는 얘네들이 자료 바꾸고 얘네들이 부호 바꾸는 게 원래 이거의 역함수야.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에 니네 역함수를 구하라면 니네 지금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니네 원래는 지금 이렇게 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맞아. 요걸 이렇게 x 얘랑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라고 있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얘네들이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5다라고 니네가 쓰겠지. 맞아? 근데 원래 정확하게 쓰면 얘를 원래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원래는 뭐냐면 얘네들이 자리 바꾸고 얘네들이 부호 바꾸는 게 원래 정상이야. 원래대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얘는 마이너스 x 여기는 플러스 2 맞지 일단? 얘네들이 자리 바꾸고 얘네들이 자리 바꾸고 자리만 바꾸라고 자리 바꾸고 이쪽 두 개의 부호를 바꾸라고. 그럼 뭐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지. 실제로 얘랑 똑같을걸? 맞지? 분자원만 똑같이 마이너스 곱하면 똑같아지는 거 맞지? 이거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야 얘네들이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돼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정확하면 얘네들이 자리 바꾸고 얘네들은 부호 바꾸는 게 원래 정석이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자리 바꾸고 얘네들이 부호 바꾸는 게 정석이야. 알겠어? 이렇게 돼. 이게 얘들아 증명이 되게 간단해.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나옵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라면 내가 지금 귀찮아서 안 할 거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봐. 니네한테 A, B, C, D가 있고 여기에 EFGH 니네 해봐. EFGH가 있는데 얘가 1001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EFGH를 구하는 게 결국 역행열일 거 아니야. 이거 역행열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했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게 계산하면 AE 플러스 BG가 얼마이다? A 플러스 BG가 1인 거고 그지? 무슨 말인지 하지? 그 다음에 AF 플러스 BH가 얼마인 거고 0인 거고 이렇게 식이 나올 거 아니야. 4개가. 이걸 열심히 연립방정식을 이쁘게 풀잖아? 그럼 뭐가 나오냐면 2가 이렇게 나와. AD-BC분의 D다 이런 식으로 나와. 어쨌든 이 방정식 열심히 풀면 알겠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알겠지? 내가 말하는데. 그래서 나온 공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돼. 그러니까 니네가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가 쓸 거야 이 공식을. 그래서 이제부터 이거 역행열 구하라고 하자. 그럼 이렇게 풀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니네한테 여기서 이거 곱하기 이거를 풀라고 하면 원래 정확한 풀이 방법은 그냥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졸라 열심히 풀면 돼. 왜냐면 얘들아 문자 4개지. 근데 식 몇 개 나와? 4개 나올 거 아니야. 행렬이니까 4개 나올 거 아니야. 문자 4개, 식 4개면 당연히 원래 니네가 연립방정식 풀 수 있는 게 정상이잖아. 그래서 그냥 풀면 돼.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쓰잘데기 없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내가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줄게. 이제부터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봐봐. A, B, C, D에 1110을 구하라고.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0121 이걸 니네한테 풀으라고 니네한테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의 역행열 이 뒤에다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싹 지우고 그럼 이 역행열 이 뒤에다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역행열 구하면 되게 쉬워. AD-BC잖아. AD-BC. AD-BC 얼마 얘들아?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1이겠지 그지? 그리고 얘네들이 뭐하고? 자리 바꾸고 얘네들이 뭐하라고? 부호 바꾸라고. 얘네들이 자리 바꾸니까 얼마야? 0, 1 맞지? 얘네들이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 곱해주니까 이거 없어지면서 해서 뿔마 뿔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이게 결국은 A, B, C, D야. 이제 계산할게. 0, 1 맞습니까? 0, 마이너스 1 맞습니까? 0, 1 맞니? 2, 마이너스 1.
얼마야? 1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래서 결국 A, B, C, D는 1, 마이너스 1, 1, 1일 거라고. 이게 훨씬 편하지, 니네가 봐도. 그래서 지금부터 역행렬이라는 것까지 내가 니네한테 설명을 해도 되니까 자, 여기 23번 위에다 이거 하나만 빨리 적어 놓을게. 자, 빨리 하나만 적을게. 23번 위에다. 공식 외우겠습니다. 23번 위에다 적어 놓을게. 그래서 이제부터 웬만하면 이 유리함수 풀 때도 항상 그런 식으로 풀어. 그런 식으로 풀어. 원래는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행렬이라는 단원이 빠지면서 선생님들이 좀 더 쉽게 만들어서 그냥 얘네들이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라고 했던 것 뿐이야.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얘네들이 자리 바꾸고 얘네들이 부호 바꾸는 거. 행렬과 역함수는 똑같습니다. 알겠지? 자, 이 문제 23번 문제 두 가지를 설명했어. 첫 번째, 어떤 행렬을 니네가 합체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런지는 내가 충분히 설명했고 이해할 테고, 두 번째, 이거의 역행렬이라는 걸 존재해서 우리는 A, B, C, D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울 거야. 다 어차피 역행렬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차피 다 이과생들은 다 배워. 그래서 그때 가서 어차피.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A라는 게 이거라는 걸 알았어. A가 이제 이거라는 걸 알았어. 뭐 열심히 풀어서 이제 A가 이거라는 걸 찾아야 됐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원래 지금 뭐 되게 많은 설명이 들어가긴 했지만 실제로 별거 없어서 이거 푼 다음에, 그지? 이거 행렬 합쳐가지고 역행렬 구해서 그냥 A 구한 게 끝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A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A가 뭔가에 이렇게 된대. 또 거듭 제곱을. 그럼 여기서 또 방법이 있지. 첫 번째 방법, 그냥 무식하게 하든가 제곱해가지고 찾든가, 아니면 머리를 쓰면 이 새끼가 뭔가 저렇게 된다라는 건 뭔가 얘를 계속 거듭 제곱해야 된다는 게 뭐가 떠올라? 뭐야? 해밀턴. 그렇게 어려워. 6글자 외우기. 자, 케일리 해밀턴 알겠지?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좀 더 빠를 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니네가 이제 학교 시험 가가지고 잘 풀겠지, 그지? 자, 케일리 해밀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야? A 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2A 맞니? A 플러스 D, 그지?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잖아, 그지? AD 마이너스 BC 얼마 얘들아? AD 마이너스 BC 2E 맞니? 이렇게 써서 상관없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걸 보고 이제 니네가 생각을 해주는 게 A제곱이 K2가 돼야 된다고? A의 n승이 K2가 돼야 된다. 뭐 곱할래? 안 되겠네. K2가 돼서 근데 할 수 있어? A제곱이 이거잖아, 그지? 좀 귀찮긴 하지만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김에 2A 마이너스 2 됐냐 이렇게? A제곱이 이렇게 됐잖아, 그지? 그럼 니네가 여기서 지금 이거 가지고 뭔가 뭐 풀 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지? 그래도 A 3승도 구해보자. A 3승은 얼마겠어, 얘들? 그 다음부터 안 나오잖아. A 2A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2A제곱을 또 알고 있잖아, 위에서.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 얘들아? 4A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2A제곱 알죠? 우리 2A제곱 4A 마이너스 4E 마이너스 2A네, 그지? 그래서 얼마 얘들아? 2A 마이너스 4E네, 그지? 그래서 A 3승도 일단 뭔가 안 나오네 지금 아직. 내 말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자, 그럼 A 4승 가볼까? A 대 4승. A 4승은 또 여기다가 양쪽에 A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뭐야? 2A제곱 마이너스 4A라고 써도 되는 거 맞지? 이렇게 또. 근데 우리 A제곱 또 알고 있잖아. 대입에 얼마야? 4A 마이너스 4E 마이너스 4A라고 써도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 나오니 얘는? 마이너스 4E 나오는 거 맞아? A의 4승이 마이너스 4이네. 그런데 A의 n승 K2가 돼야 된다며. 얘들아, A의 4승이 마이너스 4이라는 소리는, A의 4승이 마이너스 4이라는 소리는 뭐가? A의 뭐가?
얘 지금 자연수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얘를? 제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의 몇 승? 8승이. 16, 2 아니겠냐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건. 그래서 N은 얼마? 8. K는 얼마? 16이다 라고 니네가 풀어줘. 이해했지?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니까 여기서 뭐 그냥 뭐 직접적으로 제곱하면서 가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케일리 해밀턴을 좀 많이 써봐. 거듭 제곱 문제 나왔을 때 연습하는 거니까 좀 많이 써봐. 자, 23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출제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부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알겠지? 23번 문제는 뭐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 좋네. 23번 문제는 연습을 좀 해가지고 오도록 하십시오. 자, 24번 볼게. 자, 또 이거야. 뭔가 거듭이 졸라 되고 있어. 케일리 해밀턴으로 가보자. 어차피 제곱에서 풀어 상관없고. 자, 그럼 가볼게. 또 뭐야?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T니까 얼마?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A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잖아, 그지? AD 얼마야?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4승이 영행렬이다 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지금 솔직히 이거 보고 두 가지는 벌써 니네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뭐야 얘들아?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거 하나랑 두 가지 뭐가 떠오르지? 또 하나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 외우는 거야 이거 두 개는. 내가 원래 이거 되게 많잖아. 딱 두 가지만 외우라고 했잖아. 이 두 가지 안 외우는 거 뭐 공부 안 하겠다는 거지. 두 가지는 외우십시오. 자, 그럼 난 얘는 다 있으면 A 제곱에 오메가 플러스 1이 얼마 얘들아? 오메가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A 플러스 얘는 얼마니? 얘가 얼마 얘들아? 오메가네 오메가. 얘 오메가네. 그럼 얼마 얘들? 영행렬 나오네 이렇게. 그럼 A제곱은 결국은 얘들아 A제곱은 결국 오메가 제곱 A 아니냐? 차수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자, 그러면 A제곱이 오메가 제곱의 A다. 다 더하라고 했다. 자, 해볼게. A 3승은 뭘까? A 3승은 오메가 제곱의 A 제곱.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뭘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 오메가 제곱의 A다. 구해봐야 되나? A 제곱을 바꿔. 없어질라나? 없어질 것 같긴 하다, 그지? 해보자. 뭐야 그럼? 오메가 제곱에 없어지겠네. 얘 뭐야? 오메가의 제곱 A다 이렇게 쓸게. 써도 되는 거 맞지? 한 번 더 할게. 얘 아예 더 쓰고 가자. 얘 얼마야? 오메가 A겐. A 4승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일단 A 냅자. 오메가 4승도 한번 가볼게. 오메가 4승은 뭐야 얘들아? 오메가의 A 제곱이겠네, 그치? 얘는 또 이거에 의해서 오메가의 3승의 A겠지. 오케이. A 나오겠네, 그치? 자, 여기 맨 위에 A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니네가 먼저 A가 A 4승일 때 A로 반복되니까 3개가 반복된다는 걸 일단 먼저 눈치챌 수 있잖아. 그럼 난 요 3개 먼저 한번 더 해볼게. 자, 요거 3개 더해주면 이렇게 써도 되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A다라고 써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야, 얘는 당연히 얼마야? 0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왜냐면 얘가 0이니까, 그치? 영행렬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결국 얘 0이잖아, 0, 그치? 그럼 얘가 지금 뭐만 남았어, 얘들아? 3개씩 묶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3개씩 묶으면 지금 3개씩 묶어보면 개수가 1000이니까 몇 개 남아? 1개 남나, 1개? 그래서 뭐야, 결국은 답은
A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그래서 답은 저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아마 셸리 밀턴을 많이 안 쓰고 문제를 풀어왔을 것 같은데 다시 오답하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25번. 이 파트가 어려울 거야. 25, 26번 같은 문제 어려워. 진짜 어려워. 뭐 발레 같은 것도 많고 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자, 가보자. 기억. 얘가 영행열이고, 자, 일단 지금 기억에서 곱셈 공식이 나왔거든? 그런데 우리는 곱셈 공식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확신하지. 왜? 단위 행렬이 들어가 있으니까 쓸 수 있겠지. 뭐야, 얘들아?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입니까? 이게 뭐 나옵니까, 얘들아? 영행열 나온대. 그러면서 a제곱 2래. 그럼 얘 a제곱 2라고 쓰면 2e 마이너스 2a가 얼마야? 영행열이네. 오케이. 그러므로 a랑 2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다. 기억은 당연히 참. 니은. a가 영행열이 아니래. 근데 a제곱이 a래. 자, a제곱이 a라는 소리네다. a제곱 빼기 a가 뭐라는 거야? 영행열이라는 소리 아니냐? 그럼 우리 얘는 이렇게 써도 되냐? a 곱하기 a 마이너스 2행열이 얘들아 영행열이래. 이해했어? 근데 얘가 영행열이 아니랍니다. 그럼 얘는 영행열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내가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거지. 이런 행렬을 우리는 바로 영인자 행렬이라고 말하잖아. 얘가 영행열 아니라도 영행열 아닌 것끼리 곱해서 영행열 나올 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거짓입니다. 얘가 이일 이유는 전혀 없어. 알겠지? 니은 중요한 내용이고. 자, 디귿 값이 있어. 똑같은 문제 같은데? 자, 디귿. AC-BC가 영행열이면 이라고 써놓은 거 아니냐? 그럼 또 우리는 얘를 A-B의 C행열이 영행열이면 이라고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얘가 영행열이 아니랍니다. 그럼 얘들아, 얘는 영행열이니? 라고 니한테 물어본 거잖아, 얘들아. 얘 영행열이어야 돼? 아니지. 그걸 바로 우린 바로 영인자 행열이라고 한다고 말했잖아. 그지? 그래서 디귿도 거짓. 이해지? 중요한 내용이지. 이건 좀 쉬웠네. 26번. 자, A 플러스 B가 2이면 야, 근데 자, 여기 또 되게 중요한 내용 또 여기 하나 나온다. 야, 이거 자주 보게 될 거야. 자주 보게 될 건데 잘 봐. A행열 더하기 뭔 B행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보다는 그냥 이런 식의 형태라고 좀 더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자주 보게 될 애라서 좀 잘 기억해놔. MA 플러스 NB 행열이 만약 단위 행열일 때 이건데, 이걸 딱 보자. 그럼 잘 봐봐. 내가 양쪽에 A를 한번 곱해볼게. 양변에 A라는 행렬 한번 곱해볼게. 그냥 뭐라고 써야 되냐면 MA제곱 플러스 앞에다 곱할게. 알겠지? 행렬은 앞에다 곱하고 뒤에다 곱하고 완전 느낌 다른 거 알고 있지? 뭐야? NAB가 A 행렬이다라고 써도 상관없지. 그치? 이해했니? 자, 이번엔 나는 똑같이 A를 곱할 건데 이번엔 D에다 곱해볼래. 그러면 또 MA제곱 플러스 NBA 행렬이 얼마이더라? A 행렬이지. 아하. 빼면 없어지지. NAB 마이너스 NBA 행렬이 0행렬이겠지. 그러므로 AB랑 BA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라고 니네한테 소리치고 있는 거 알겠어? 자, 다음부터 요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야, AB랑 BA는 같은 말이야 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야.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해라고 니네한테 말해주는 거.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해라고 말해주는 거의 첫 번째 유형은 곱셈 공식을 써놓을 때가 있어. 알겠어? 곱셈 공식을 떡 써놓고 성립한다 그러면 교환 법칙이 가능하구나.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먼 A, 실수배 A 더하기 실수배 B를 했는데 2가 나온다 이러면
뭐가? 교환법칙이 성립하구나라고 니네가 이제 머릿속에 암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암기해버리죠. 자, 그럼 일단 곱셈 공식이 가능하다라고 니네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이걸 딱 보자마자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네. 곱셈 공식, 뭐야. 교환법칙이 가능하니까 얘는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가 뭐라는 소리야? a 마이너스 b 행렬이다 이렇게 써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근데 얘가 단위 행렬이래, 그지? 얘가 단위 행렬이면 이거 성립해, 안 해? 무조건 하지. 그래서 기억은 참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저 말이 교환법칙이 가능하다라고 니한테 말하고 있는 거니까 기억해놓자. 중요한 내용이야. 자, 두 번째, 니은 가보겠습니다. 계속 나오지, 니은. 자, a제곱 마이너스 2a 행렬이 0행렬이면 이라는 문제 나와 있어. 또 뭐 할 거야? a로 묶어버려. a로 묶으면 a 마이너스 2의 행렬이 0행렬이면 이다라고 니네한테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행렬이거나 아니면 얘가 0행렬이다니? 라고 니네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 맞아? 참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계속 나오고 있지. 방금 위에 니은 디귿이랑 완전 또 똑같은 문제지. 디귿 가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일단 거짓. AB가 B이고 BA가 B면 그냥 개소리를 써놨어? 자, A랑 B냐? 같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지? 같을 이유가 없잖아. A랑 B랑 왜 같대, 그지? 이유가 전혀 없죠. 이 새끼가 노린 건 분명히 이걸 것 같아. 니네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A, B가 A니까 B가 단위 행렬이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지? BA가 B니까 뭐 A가 단위 행렬이겠구나. 그래서 A 단위 행렬 곱하기 단위 행렬이니까 같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단위 행렬만 있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행렬에서는 꼭 디귿은 뭐 그냥 개소리야. 거짓이지 디귿. 디귿 참여 거짓이야? 거짓 맞지? 답 몇 번이야 이거? 26번 답 한번 확인해 줘봐. 1번? 그지? 뭐 너무 뜬금없는 써놔가지고 내가 혹시 뭐 있나 했네. 자, 없습니다. 아무 내용도. 디귿은 그냥 쓸데없는 얘기 써놓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기억 진짜 중요해. 꼭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27번이요. 27번.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가 0행렬이고 ab가 3이다. 야,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잘 봐봐. 야, 뭔가 이런 걸 하나 주고 뜬금없이 갑자기 ab를 줬어. 그럼 여기서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잖아. 그냥 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그냥 양변에 b 곱하는 거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을 했을 때 야, 이걸 주고 이걸 왜 줬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봐. 뭐 여기서 니네가 솔직히 뭐 구할 수 있는 거 전혀 없다는 건 알잖아. 이거 가지고 니네가 할 수 있는 일 전혀 없고, 그지? 뭐 양변에 그냥 난 b 곱할 것 같아. 그냥 뭐라고 쓸래 그러면? a제곱 ab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뒤쪽에다 곱하겠지. a제곱 b 마이 플러스 2ab가 마이너스 b가 0행렬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ab가 지금 3이라고 했으니까, 자, ab가 3이라고 했거든. 잘 들어요. 여기도 ab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 AAB인 거 알지? AAB. AAB인데 AB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 뭐라고 써야 돼? 3A 맞지? 플러스 얘 뭐야? 3이 그지? 빼기 B가 0행렬이다 이렇게 썼네. 어디? 아, 여기 6이. 오, 끝났다. B행렬은 뭐라고 써야 될까? 3A 플러스 6E행렬이라고 써도 상관없겠네. 그리고 니한테 뭐 구하라고 했어? 나 B제곱 구하라고 했잖아. 곱셈공식 가능한 거 알고 있지? 왜? 단위 행렬이 포함된 식은 곱셈공식이 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니한테 B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답은 9A제곱 플러스 18AB 36A 플러스 66에 36이다라고 써도 상관없겠네. 근데 이걸 모두 다 A랑 B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렸으니까 이 A제곱만 날려버리면 될 것 같은데 이 A제곱을 우리는 저기 위에서 차려낼 수 있겠네. 요 A제곱을 뭐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야? 9에 A제곱 뭐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2 플러스 36A 플러스 36이다라고 써서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18A니까 18A 플러스 9이니까 플러스 45E가 될 거고 두식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답 얼마이다? 63이다라고 풀어줘. 이해했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행렬 맞은 사람들도 좀 여러 가지 풀이를 다시 한 번 더 지금 니네가 안 배운 내용들이 좀 있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좀 풀어봐. 거듭 제곱은 웬만하면 켈리 해밀턴을 써가지고 좀 풀어주는 연습을 좀 하고 아까 말했던 근데 역행렬 관한 문제가 뭐 이거 한 문제밖에 없네. 원래 좀 많이 나올 텐데 28번이 아니라 29번.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나왔다. 자 29번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렇지. 교환법칙이 같다. 교환법칙이 같다. 아, 또 오른쪽이 쌤 2가 아니라서 하지 말고 그럼 양변을 2분의 1로 곱하면 될 거 아니야. 됐지? 그럼 우변을 2로 만들 수 있는 거 맞지? 내가 아까 가르친 내용 맞지? 딱 보자마자 아, AB랑 BA가 같아요 라고 니네가 바로 생각을 해내야 돼. 그러니까 AB랑 BA가 같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야. AB랑 BA가 같다라고 하는 순간 니네는 뭘 쓸 수 있냐면 교환법칙을 쓸 수 있어. 교환법칙을 쓸 수 있다는 건 니네가 이때까지 못 썼던 곱셈 공식을 다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니네한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어떻게 풀까 고민했었지만 니네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풀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지. 이게 엄청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거 하나만 찾아내면 이 문제는 해결된 거야 지금. 자 정리해보면 얘가 지금 6 마이너스 2, 0, 6이다 라고 니네가 풀 수 있다고. A 플러스 B가 2이니까 얘는 얼마 나오는 거야? 4, 2 쓰자 일단 4, 2 마이너스 2AB가 이거겠네 그치? 그럼 니네는 벌써 마이너스 2AB가 얼마일 거냐면 마이너스 2AB는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4이 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4이 빼주니까 얼마이다? 2 마 2 0 2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래서 AB를 구해라 그러니까 얘들아 AB를 구해라 그러니까 AB 구해주면 AB가 얼마겠어 얘들아?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도 봐봐. 니네가 교환법칙이 가능하지 않아요 라고 했으면 이거 못 풀어. 근데 지금 니네는 교환법칙이 가능해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얘를 양쪽에 똑같이 10승씩 때려줘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된다는 거지. 이 교환법칙이 가능합니다라는 거에 의해서 이 모든 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도 내가 살짝만 외워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행렬이 하나 나왔는데 기억하려나 모르겠는데 요렇게 봤을 때 단위 행렬. 쌤 단위 행렬 아닌데요 라고 하면 내가 이걸 요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1 0 1에다가 요렇게 전체에 10승 때리면 될 거 아니냐고. 그치? 써먹어야 돼.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건 좀 외우면 좋아. 안 외운 사람들은 그냥 10번 곱하면 10번 곱하네. 몇 번 곱해보면 알 거 알겠지. 근데 외운 사람들은 딱 보자마자 쌤 얘는요 어차피 마이너스에 10승이니까 얘는 플러스로 바뀔 테고요. 그 다음 얘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얘랑 곱해주면 끝난다고 내가 니한테 말했을 거야. 직접 해봐. 그럼 답은 1 마 10 0 1이 답일 겁니다. 그 답은 마 8 이렇게 풀어줘. 이해했니? 행렬은 알면 편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무래도 니네가 이 단원 자체가 낯설잖아. 그리고 다 못해.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 시간 관계상